16세 남자들 세종대왕 사군 육진 이종 무쓰시마. 성종 때는 경국대전 완성되었죠. 지방 양반 향천을 조직 수령을 돕지요. 노래 18번 조선 왕의 업적 애국가에 맞춰서 불러볼 거예요. 조선 태종 호패법은 16세 남자들. 자, 조선 태종 때 호패법을 만들어요. 태종이 누구냐? 이방원이에요. 보통 나라를 세운 왕한테는 태조라고 붙여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 태조 왕건 이러죠.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한테는 태종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조선 3대 왕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 호패법이 있어요. 호패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신분증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 계급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백성에게 다 나눠준 거 아니고요. 16세 이상의 남자들한테만 줍니다. 왜 치사하게 여자는 안 줘요? 별로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 호패 용도가 어떤 거였냐면 16세 이상의 힘쓸 수 있는 장정들이 어디에 사는지 거처를 제대로 파악해서 세금 잘 뜯어가고 군대 제대로 데려가고 그리고 뭐 나라에 성을 짓는다 그러면 데려가서 일시키고 이러려는 용도가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군역을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지요. 자, 이제 이방원의 아들 세종을 봅시다. 세종대왕 사군 육진 이종 무쓰시마.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 자, 우리가 세종대왕 그러면 보통 뭘 생각하나요? 집현전에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뭐 치국이, 해시계, 물시계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많이 발명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토 확장도 했다는 거. 이거 너무 완벽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조선이 건국됐을 때는 지금과 같은 국경선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국경선이 된 게 바로 이 세종대왕 때예요. 위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사군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육진을 설치하게 돼요. 그리고 쓰시마 섬이 지금은 대마도인데 지금은 일본 땅이지만 예전에는 우리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구들이 와서 맨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쓰시마 섬을 정벌하게 돼요. 이렇게 세종대왕 때 여러 가지 업적이 많지만 영토 확장에도 힘썼다는 거 알아두세요. 성종 때는 경국대전 완성되었죠. 자,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이 돼요. 경국대전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이에요.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4대 왕에 걸쳐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인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나라 법전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중국법을 그대로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 다 걸쳐진 것도 아니고 형벌에 관련된 것만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불편한 점이 참 많았겠죠. 그런데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걸친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나라의 질서가 잘 잡혔겠죠. 지방 양반 향청을 조직 수령을 돕지요. 자, 집안 양반들이 향청이라고도 하고 유향소라고도 해요. 요걸 조직해서 수령을 돕습니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뉘고 각 군현에 모두 다 수령을 파견했어요. 중앙에서 파견한 중앙 집권적이죠. 이 수령이 누구냐면 사또예요. 전래동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어디로 가지? 관가로 가서 사또한테 따지자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귀신들도 사또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가서 사또 제 억울한 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이런 수령. 그런데 이 수령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그 지역의 일을 잘 알아 몰라? 모르겠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양반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치적으로 유향소, 향청이란 이런 유향소를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서 수령을 많이 도와줘요.
수령 밑에 있던 이방, 향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무슨 부정을 저지르지 않나 그런 거 감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백성들을 많이 교화하는 일도 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지방에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지방 자치제도의 형태인 것 같아요. 조선 전기 왕들을 노래에 관련돼서 쭉 살펴봤어요. 요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 뭔가 좀 비슷해. 태종과 세조가 비슷하고요. 둘 다 정권을 잡을 때 피를 많이 묻혔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둘이 정책이 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종과 성종은 학문 연구에 좀 많이 신경을 쓴 왕들이에요. 그래서 좀 퐁당, 칼붓, 이런 느낌이 있어요. 비교해서 봅시다. 태종은 일단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요. 중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육조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육조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이런 형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훨씬 더 강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세종 때에는 그 의정부를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왕권과 신권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세조 때가 되면요, 육조 직계제를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또 왕권이 신권보다 훨씬 더 강해진 그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세종 때는 집현전을 설치해요. 그래서 학문 연구에 많이 힘쓰고 여기서 한글도 창제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조 때는 또 그 집현전을 폐지를 시켜요. 아예 공부는 무슨 이러면서 그걸 다 폐지시켜요. 그리고 성종 때가 되면 다시 부활을 시키는데 집현전과 비슷한 홍문관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공부를 많이 하고 하죠. 그 다음에 세종 때는 경연을 많이 활성화해요. 경연은 신하와 왕이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시를 주거니 받거니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자리인데 그런 경연을 많이 활성화하고 엄청 즐기고 했어요. 세조는 아예 공부 때려쳐 그런 거 다 폐지시켰어요. 그 다음에 성종 때는 또 경연을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세조 때에는 유향소를 폐지해요. 유향소가 아까 보면 좀 지방자치 성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니까 이런 거 다 폐지. 그런데 성종 때는 유향소를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핏줄의 왕인데도 성격들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많이 다르네요. 써서 기억해두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겠죠? 이렇게 조선 전기 왕들에 대한 업적들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달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조선 태종 후패법은 16세 남자들 세종대왕 사군 육진 이종 무쓰시마 성종 때는 경국대전 완성되었죠. 지방 양반 향천을 조직 수령을 돕지요.